자, 그 다음에 터널 조명 설계 기준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설계할 때 이러한 기준이 있다. 여기 이 야외 이 경계부의 휘도, 경계부 그 다음에 이행부의 휘도, 기본부의 휘도, 출구부의 휘도, 그에 대한 거리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설계 속도하고 정지 거리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 속도는 뭐냐? 설계 속도는 이게 계획하면서 정하겠죠. 이거 고속도로냐? 지금은 설계 속도가 110km/h까지 있죠. 시속 110km까지. 근데 우리 설계 속도 기준은 100km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110km짜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110km. 얘보다 더 빠른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요거보다 더 빠른 상황에서도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기준은 100km까지밖에 없어요. 자, 설계 속도는 설계에서 고려하는 속도로서 차량이 진입구역에 접근하는 최대 속도를 말한다. 우리는 터널 설계를 할 때는 이 설계 속도가 최고 속도이기 때문에 이 속도에서 적당한 조명으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정지거리는 설계 속도에 따라서 정지거리가 있어요. 장애물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브레이크 밟아서 정지하는 거리. 그 정지거리가 이건 일반적이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60km의 시속으로 가면은 60m. 그 다음에 100km로 가면은 80km로 가면은 100m, 그 다음에 100km라고 하면은 160m의 정지거리가 필요하다는 거, 안전을 위해서. 자,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설계 속도에 따라서 휘도도 결정해야 되고 정지거리가 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입구부 조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입구부 조명에서의 기준. 그 첫 번째는 뭐다? 경계부다라는 거죠. 입구부 처음에 경계부. 그러니까 경계부는 입구부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딴 여기가 경계부예요. 경계부는 이 노면 휘도입니다. 여기가 노면 휘도가 처음에는 그냥 밝게 해가지고 일정하게 좀 가야 돼요. 일정하게 가서 그 다음에 요 기준만큼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그럼 이 휘도 값은 어떻게 선정하지?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선정하지? 두 개만 궁금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휘도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자, 설계 속도, 그 다음에 주행 방향 시안의 밝기 상황, 원추형 시안의 하늘의 비율. 그러니까 내가 터널로 들어가는데 산이 말고 하늘이 얼만큼 보이는지, 그 다음에 이 설계 속도는 얼마인지, 여기에 따라서 여기 휘도가 달라진다는, 이 노면 휘도 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하늘의 비율 결정 방법은 아까도 그림 하나 봤지만 그냥 그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모르잖아요. 이거 뭐 찍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현장 가서 보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터널이 설치되는 곳에 현장을 가서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현장 가서 보는 것 자체는. 근데 토목 설계하는 사람들은 측량 같은 것 때문에 갈 데가 많아요. 가면은 측량하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토목 도면을 보면 여기에서 어떤 레벨로 저 산으로 지나간다. 그게 이 측면도도 있고 인면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토목 도면을 보면은 보고 내가 펼쳐가지고 내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차를 타고 가는데 내 눈에서 10도 위에 10도 아래, 그리고 원추형 20도의 하늘의 비율이 얼마가 될 거냐. 이거를 이제 내가 유추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결정 방법이 현장 조사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목 설계 도면을 검토하는 거, 요거 잘하는 거죠, 그죠? 또는 설계하고자 하는 터널에 가장 유사한 경관을 적용해가지고 상상을 해가지고 KSC 3703 기준에 있는 그림을 보고 내가 선정하면 됩니다. 그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비율,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도심의 지하차도 같은 거죠. 도심의 지하차도 같은 곳에는 하늘의 비율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산으로 가면은 이렇게 하늘의 비율이 좀 작을 것이다. 산이 좀 낮으면 하늘의 비율이 클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하늘의 비율을 내가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하늘의 비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터널 하늘의 비율, 요 세 가지, 주행 방향, 원추형 시안의 하늘의 비율, 그 다음에 주행 방향은 내가 남에서 북으로 가느냐 북에서 남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야외 휘도가 달라요. 내가 느끼는 게. 그거에 대한 주행 방향, 그 다음에 설계 속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를? 경계부의 휘도값을, 요 휘도값을. 그리고 적절한 조절 계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휘도를 낮출 수 있는 계수가 조절 계수입니다. 낮출 수 있는 계수가 있는데 얘는 200m 이하의 터널에서만 이 기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터널이다 그러면 200m 다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계 조절 계수는 대부분 적용 안 하겠죠. 200m 이하라는 것은
지하차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데는 좀 희도값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절계수를 써가지고. 자, 그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준이. 자, 야외 노면 희도 기준입니다. 이 첫 번째 노면 희도, 요 경계부로 들어왔을 때 이 노면 희도 기준인 거예요. 요거. L 뭐다? TH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LTH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세우느냐? 자, 첫 번째 원추형 시안의 하늘의 비율 판단하라는 거죠. 10%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가지고 뭐 그림 상황을 보고 이 그림 상황을 보고 내가 그냥 판단할 거예요. 내가 산에다가 지금은 할 건데 한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내 하늘의 비율 18%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18%다. 그러면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다. 10에서 20% 사이네. 오케이. 시안의 밝기 상황. 얘는 뭐예요? 방향. 동서냐, 그 다음에 남북이냐, 북남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남향, 북향. 그다음 남향, 북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남향, 북향 아니고서는 다 동서향이죠. 동서향은 평균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남향이나 북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 남향은 남쪽 입구를 얘기하는 거고 북향은 북쪽 입구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인데 남향은 남쪽 입구예요. 남쪽 입구는 사실 남에서 북을 바라보는 게 남향입니다. 여기 약간 개념이 약간 이제 이 남말하고 개념하고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북향이다 그러면 북쪽 입구래요. 근데 방향으로 보면 차의 방향으로 보면 북에서 남으로 바라보는 그런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집에서의 남향 북향하고 약간 개념이 반대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가 더 밝냐? 같은 시안의 밝기 상향이 남향보다 북향이 더 밝아요. 더 밝게 해야 돼. 이 조명 기준을 더 밝게 해야 됩니다. 북향이 뭐라고요? 북쪽이 있고 북에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곳입니다. 태양이 나를 이제 쏠 수 있는 이 야외 희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북향이 더 남향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터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도 뚫을 거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방향도 뚫을 건데 똑같이 설계 안 합니다. 서로 다르게 설계한다는 거예요. 조도 기준을 다르게 놓고 설계합니다. 같은 터널이어도 같은 명칭의 터널이어도.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계 속도 이거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설계 속도가 60km냐 80km냐 100km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다 그러면 100km가 많죠. 지방도다 그러면 80km도 있겠지만 고속도로다. 자, 여기 원춘의 시야는 한 여기 하늘의 비율이 한 10% 20%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남향 북향 다 적용해야죠. 이것만 있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가고 오고 할 테니까. 그래서 북향인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내가 선정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 속도는 100km다. 그러면 야외 희도는 몇이다? 여기 칸델라 퍼 메타 제곱이 400 칸델라 퍼 메타 제곱을 내가 여기다 선정한다는 거죠. 400 니트 NT 3니트를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조명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정한 요소 딱딱 3가지 나왔죠? 이거 수치 못 외우죠? 못 외우실 거 아닙니까, 수치. 저는 사실 공부할 때 요만큼 하나만 외우긴 했어요. 하나만 내가 정해가지고 나 이거 써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원추형 시안의 비호, 시안의 밝기 상황 이거 남북 동서남북 방향이 해당되는 거고 설계 속도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추가적으로 터널 길이가 200m 이하인 거는 조절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조절 계수는 얘보다 낮출 수 있는 계수잖아요. 터널 길이가 짧은 경우에 조절 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퍼센트가 있어요. 50%, 75%, 100% 이렇게 있는데 200m 이상은 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적용 안 하는 거고 짧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교통량이나 뭐 주강 입사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 다음에 저기 짧은 터널인데 입구부에서 저 출구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조절 계수가 있어요. 이 조절 계수 그냥 적용한다. 이것도 암기할 필요 없고 짧은 터널은 조절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경계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계부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지거리와 같게 한다라는 거죠. 요거보다 같거나 길게 한다. 이거보다 길게 하면 이 시환경에서는 좋은 터널이 될 거고요. 경제적인 설계 차원에서는 좀 과도한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도한 설계를 안 하잖아요. 항상 최소 요 기준만 만족하게끔 하니까 SD 이상이 돼야 된다. SD. 여기 이 거리는 경계부의 거리. 경계부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경계부인데 경계부의 거리는 SD 메타로 한다.
SD미터가 뭐예요? 스탑하는 거리잖아요. 정지거리. 그러니까 이 100km로 내가 설계할 거예요. 100km per hour로 설계하겠다. 그러면 정지거리 몇 메다다? 160m다. 이만큼 경계부를 설정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길이는 그럼 결정이 됐고, 경계부의 조명 수준. 아까 노면 휘도 이거를 결정을 했는데 400리터로 결정을 했는데, 자, 이거는 처음부터 중간 지점까지는 400리터로 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처음부터 중간 지점, 경계부의 중간 지점까지는 여기 160m라면 80m는 쭉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0m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줄어들 때는 얼만큼까지 여기 줄일 수가 있느냐. 처음에 내가 선정한 노면 휘도의 몇 프로까지? 40%까지 0.4 LTH까지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100% 400NT가 와가지고 쭉 해서 요 40%까지 요 40%까지가 여기가 뭐예요? 경계부예요. 이렇게 경계부. 그래서 여기 상세한 그래프를 보면은 KSC 3703의 그래프를 보면은 40%까지 이렇게 줄어들으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 안 돼요. 그죠? 줄어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럼 과도한 설계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줄어들 때 이렇게 디밍을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등을 요만큼 줄여가지고 이렇게 낮출 건지, 그리고 제어를 할 건지, 그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을 처음에는 따다다다닥 달다가 여기서는 딱 따다다닥 뭐 이런 식으로 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를 나눠가지고. 자, 여기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행부로 가겠네요. 자, 이행부에 가면 이행부에는 이게 얼만큼 이렇게 쭉 줄어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보면 이행부는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40% 되는 지점에서 기본부하고 만나는, 여기 이제 기본부. 기본부가 되는 그 지점까지가 요 이행부인데, 이행부에는 어떤 이행부의 조도 기준, 그 다음에 거리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거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행부의 거리는, 이행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행부의 거리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거리, 여기 쭉 나오는, 쭉 보면은 거리, 이행부 길이 여기 나오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초 주행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km per hour로 내가 지금 설계하고 있죠? 이걸로 20초 가는 거가 거리다라는 거죠. 80km로 가면 20초 가는 거, 80km로. 그걸 환산을 해봐요. 100km per hour로 가면은 초당, 여기에 메타니까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아워니까 나누기 3600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초당 27.78m를 가요. 얘 가지고 20초 주행거리다. 그러니까 약 몇 메타가 된다? 555m가 된다는 거죠. 80km로 가면은 약 444m가 어떤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행부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봐도, 케이스에 있는 그림으로 봐도 딱 나옵니다. 그게. 여기서 100km per hour로 가는 녀석은 여기 0에서부터 500m까지 나오는데, 500m로 가면은 18초예요. 18초 주행거리가 500m. 여기 20초 주행거리니까 몇 메타? 555m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80km로 가면은 요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18초에서 400m 나오고요. 20초로 가면 444m 나옵니다. 그런 게 딱 기준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러면 휘도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휘도 기준은 여기에서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막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처음에 LTH의 40% 된 지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얘가 얘보다 경계부가 얘보다 살짝 위에서 끝났으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고, 40%로 딱 맞췄으면 40%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쭉 곡선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곡선에 대한 어떤 수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수식을 얘는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LTR은 이행부에서의 단계별 휘도값은 LTH 곱하기, LTH가 얼마로 우리 잡았어요? 400으로 잡았잖아요. LTH 100%. LTH 곱하기 1.9 플러스 주행시간. 그 주행 1초, 2초, 3초, 4초, 20초까지 갈 거잖아요. 20초에 대한 거에 마이너스 1.4. 요 계산을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세요. 제가 하나 예제 해놨죠? 어제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예제를 하나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초 주행 지점에 이행부의 휘도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400 이 리터로 시작해가지고 입구부에, 그 경계부에 여기 1.9 플러스 10초 주행거리에 마이너스 1.4를 하면 12.48이 나옵니다. 12.48은 400리터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 10%면은 40이고, 이거에 또 한 30%, 4, 32?
30%, 10%에 30%, 한 3%? 3% 정도? 그러면은 여기 가서 여기 10초에 요 거리는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렇게 딱 가면 여기 딱 만났죠? 찍 하면 3% 정도 딱 되잖아요. 예, 여기 100%에서 우리 400으로 했는데 100%에서 3%, 10초 이행부 10초 주행, 이행부 여기서부터 10초 주행거리를 3% 이렇게 딱 계산기 두드리면 여기 요점들이 탁탁탁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게 저 계산식이에요. 이 계산식 아까 다시 암기해 보세요. LTH에 곱하기 갈로 열고 1.9 플러스 시간 t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하면 이 그래프가 딱 나오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거리는 약간 20초 구간으로 해서 거리를 잡는 거고. 자, 그럼 단계별 희도값 선정 시 고려사항 곡선 및 계단식 곡선 형태로 희도를 감소시킬 경우는 모든 위치에서 희도는 곡선상의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기본이에요. 당연히 뭐 이 수치 이게 최소 기준으로 해놓은 거니까 이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죠. 모든 구간에서. 그러면 이거를 디밍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곡선으로 제어를 할 건지 그렇게 하더라도 얘보다 낮아지면 안 된다. 디밍을 안 하고 회로 제어를 하겠다. 그랬을 때 단계별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회로 제어가 아니라 등을 그렇게 땡땡땡땡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단계별로 여기를 요 시작점에서는 이 정도 레벨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몇 초 정도 지났을 때 몇 메타 갔을 때 이 정도 레벨로 가고, 또 이 정도 레벨로 가고, 이 정도 레벨로 가고, 이렇게 단계를 네가 잡아도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계단식 배열일 때도 반드시 이 곡선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런 조도로 확보해서 가라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계단식으로 감소해도 되는데 또 이거보다 낮아지면 안 되고, 또 최대 휘도비는 3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행부 최종 단계에서의 휘도는 2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여기 두 개가 있네요. 최대 휘도비는 3이고 이행부 최종 단계에서의 휘도는 기본부 휘도의 2배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자, 뭐냐면 일단 기본부 휘도의 2배 이상이 돼서 안 된다는 거는 기본부 휘도를 먼저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설계할 때 기본부 휘도를 정해놓고 여기 최종 단계에서의 요 값이 기본부의 2배가 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기본부에서 2배 이하로 딱 세팅해놓고 그럼 요 정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여기서 이만큼 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오고, 이것도 안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3분의 1 이하의 값으로 뚝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부의 2배 이하로 정해놓고 쭉 가서 올라가는 것도 어떤 3이라는 3배의 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3이라는 말이 3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휘도비는 3이다 라고 해놨는데 저는 이게 1대 3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이하의 휘도비를 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이렇게 선정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단계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계가 2단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저 기준 때문에. 잘하면 3단계로 쪼갤 수는 있어요. 3단계 이상으로 돼야지 된다는 거죠. 줄이더라도, 계단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행부 결정됐고, 그 다음 기본부는 그냥 설계 속도, 다 이제 수능이 돼가지고 기본부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부의 노면 휘도는 설계 속도에 따라서 KS에 나와 있는 표로 정합니다. 설계 속도가 우리 100km/h로 갈 거죠? 100km/h로 가니까 정지거리가 몇 메타예요? 160m고, 그죠? 이렇게 나온 거고, 거기에 따라서 터널의 교통량을 보내요. 터널의 교통량과 설계 속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럼 여기 플러스 터널의 교통량, 그렇죠? 교통량으로 한다는 거죠. 터널의 교통량도 다 이 교통 영향 평가에서 다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많음, 적음, 보통에 대한 수준도 나와요. 몇 대 이상이면 많음이고 몇 대 이상이면 보통이고 있어요. 그거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인데 좀 많다 그러면 기본부 조명이 11리터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교통량이 절반이 중간 보통이다 그러면 9엔트로 가는 거고, 우리 절반으로 해볼까요? 절반으로 하면은 이 기본부의 조도 기준, 이 휘도 기준이 11NT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부의 그럼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부의 길이는 터널 길이에 경계부 정해졌죠? 경계부 거리 이거 SD만큼, 정지거리만큼, 이행부 거리 20초만큼, 20초 주행거리,
만큼, 그다음 출구부도 정해지거든요. 출구부도 정지거리 이상으로 해서 정해져요. 정해지면 기본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터널 길이에 터널 길이 마이너스 그냥 입구부 출구부 한 겁니다. 입구부 빼내고, 그 다음에 출구부 빼내고, 입구부하고 출구부 빼냈더니 기본부가 없더라.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존재하죠. 입구부하고 출구부를 빼냈더니 얘는 왜냐하면 이 터널 설계 속도에 따라서 막 정해지니까 빼냈더니 기본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짧은 터널은. 그렇게 하면 조도가 이렇게 휙 낮아지다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가다가 갑자기 출구부로 훅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려야죠. 기본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긴 터널은 기본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본부가 있다면 기본부의 조도는 이렇게 결정한다. 설계 속도와 터널의 교통량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가고, 기본부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기 뒤에 바로 나오네. 여기 2014년도에 이제 기준 변경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자, 표와 같이 선정을 했는데 매우 긴 터널인 경우에, 매우 긴 터널은 뭐다? 정의가 기본부의 운행 시간이 30초 이상이 되는, 기본부가 쭉 해가지고 설계 속도로 봤더니 30초 이상 가더라. 20초 가면 아까 555m였는데, 그죠? 30초 이상 가더라. 그런 터널을 매우 긴 터널이라고 한다라고 해놓고, 그런 경우에는 기본부 구간의 평균 노면 희도를 표에서 제시한 값의 2분의 1로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기본부 운행 기간이 30초 이상이 돼. 여기까지 왔더니 30초예요. 여기까지 왔더니 이게 30초 동안 갔다 더 30초를 초과되는 구간이다.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휘도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2분의 1로 이렇게 감소해서 갈 수도 있다. 곱하기 2분의 1 NT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이제 생겼고요. 그죠? 그 다음, 출구부 조명. 출구부 조명은 기본적으로 옛날 건데 옛날 거라고 이거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옛날 거고 변경사항인데, 옛날 거 출구부 조명은 주간 휘도를 정지거리 이상의 구간에 걸쳐 점차 증가시킨다. 이게 된 거리. 출구부 조명의 거리는 이것도 SD 메타만큼, 그죠? 그래 우리 100km를 했으니까 160m만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이게 정지 구간에서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 증가시켜요. 쭉 증가시키는데 몇 배까지 증가시킨다? 기본부 조명의 5배가 되도록 증가시키라는 거죠. 여기 곱하기, 여기 휘도 NT 값은 기본부의, 일단 기본부 곱하기 5배로 이렇게 쭉 증가하면서 처음부터 5배로 하지 말고 말단 부분이 5배가 되도록 증가시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단 부분은 어디냐? 출구부 딱 만나는 지점이 아니라 거기에서 안쪽으로 20m 들어온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조명이 여기에서 터널이 끝이 여기면은 여기서부터 20m 들어온 지점까지 5배로 딱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터널 끝부분 약 20m 앞부분 약 한 20m 정도는 조명을 설치를 안 해요. 원래 설치를 안 합니다. 그 부분에는 왜 설치를 안 하냐? 빛이 그만큼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광으로 충분히 조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명기구를 설치 안 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합니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출구부 조명 기준의 변경사항. 아까 얘기했죠. 그냥 쭉 나가는 기준이 하나 생겼다고. 근데 쭉 나가는 기준이 생겼는데 출구부 조명은 터널 기본부와 같은 방법으로 조명한다. 이게 지금 2014년도 12월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본부가 있으면 기본부가 쭉 나가면 그냥 이대로 간다. 기본부가 있으면 이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첫 번째 원칙으로 하자. 굳이 이렇게 안 키워도 5배로 올리지 않아도 안전하더라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표준 장애물 두고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표준 장애물 두고 바깥에도 두고 안쪽에도 두고 다 실험을 해봤더니 표준 장애물이 다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다 보이고 보고 내가 정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어떻게 해도 출구부 조명을 높이지 않아도 그게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기준을 개정을 한 겁니다. 기본부와 같은 부분을 조명하고 매우 긴 터널에서는 매우 긴 터널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매우 긴 터널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매우 긴 터널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매우 긴 터널은 어떤 터널? 기본부 주행거리가 30초 이상 되는 그런 터널이 매우 긴 터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출구부 조명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주간 희도를 정지거리 이상의 구간에 걸쳐서 점차 증가시킨다. 얼만큼 증가시킬 거냐? 5배가 되도록 증가시켜야죠. 그 다음에 출구 접속부 전방 20m 지점의 노면 희도 이거 5배가 되도록 이렇게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매우긴 터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우긴 터널이어도 그냥 쭉 나가도 돼요. 근데 매우긴 터널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요. 추가적인 위험이 뭐냐면 곡선 터널일 때, 직선 터널이 아니고 곡선 터널일 때, 그 다음에 터널 내에 다른 이용자가 있을 때, 고속도로는 없겠지만 국도에는 보행자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오토바이도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차량보다 작은 물체가 존재하는 터널에는 위험이 있는 터널이다. 거기에는 출구부의 휘도를 높여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끝이에요. 끝. 터널 안의 끝. 그 다음에 입구 접속부, 출구 접속부. 그래서 입구 접속부는 야간 조명을 실시하는 도로에서 터널 출입구 부근의 구간에 설치하는 조명이고요. 이 조명은 뭐를 원칙으로 한다? 도로 조명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 도로니까 도로 조명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KSA 3701. 도로 조명은 KSC 3703. 여기 3703이라고 3703인데 얘가 달라요. A하고 C가 달라요. A는 뭐예요? A는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거기에 도로조명 기준이 들어가 있고요. C는 뭐예요? C는 전기 기준이죠. C 코드는 전기잖아요. 터널 조명은 C 코드에 들어가 있어요. 저거는요, 우리 조도 기준, 일반적인 실내 조도 기준, KSA 3011, 그죠? 네, KSA잖아요.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터널이 조명이 없는 도로의 일부다. 이놈의 터널이 여기 조명이 없는 도로예요. 어떤 도로에 조명이 없을까요? 고속도로에 조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터널 말고 외부에 없죠. 일반적으로 외곽순환 도로나 있지. 그럼 다녀보세요. 고속도로에 조명 가로등 다 돼 있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만들면 입구부에 조명을 설치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일부이고 운행 속도가 50km 이상일 때는 이게 없는 도로여도 가로등을 설치를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여기도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입출구 접속에 설치를 해라. 뭐 그렇게,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구 접속부 및 출구 접속부에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 어떤 경우냐? 터널 내 야간 조명 수준이 1칸델라 이상이다. 자, 터널의 야간 조명 기본부만 딱딱딱 했잖아요. 기본부만 딱딱딱 하고 야간 조명이 기본부보다 더 낮춥니다. 사실 더 낮추는데 그게 1칸델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또 여기에 이 접속부에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에 가면 밝을 거니까 깜깜한 데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미리 좀 확보를 하고 가라. 그리고 도로 조명도 기본적으로 한 1NT 정도 돼요. 기준 자체가 M3 등급일 때 1NT 정도로 미리 돼가지고 여기가 1NT보다 더 높을 거니까 이게 확보해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런 기준. 그 다음에 터널 출구에서 각기 다른 기상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나타나기가 좀 힘들 텐데 매우 높은 산이 있어서 각기 다른 기상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명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좀 다 설치해야 돼요. 우리가 50km 이하인 터널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설치해야 되고, 뭐 도심이다 그러면 25km 이하가 있을 수 있는데 도심에는 기본적으로 또 조명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이 이미 다 있는 거죠. 자, 그럼 입출구 접속부 조명의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지거리로 하면 된다. 기본이 정지거리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정지거리가 많기 때문에 쉬워요. 입구 접속부 정지거리로 하면 된다. 100km니까 160m. 출구 접속부는 무엇으로 하면 된다? 어떤 정지거리로 한다? 2배로 한다. ESD. 얘만 ESD입니다. 그죠? ESD로 하는데 200m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00km/h로 하면 ESD가 320m잖아요. 180m였나? 160m니까 320m인데 200m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80km로 가면은 정지거리가 100m잖아요. 입구부 100m, 출구부 200m 딱 그렇게 떨어져서 하면 되는 거고. 예. 요거에 대해서 써주면은 터널 조명 기준에 대해서 다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하면 돼요. 그래서 조명기구 설치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러면서 간격 배치하고 그러면서 쭉 가면 됩니다. 강원 선정한 다음에. 자, 설계시 고려사항 볼게요. 이거 터널 내 조명이다라고 우리 책에는 제목이 되어 있고, 제가 터널 조명 품질 기준이다라고 좀 이렇게 해서 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터널 조명 설계시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이니까. 자, 터널 내부는 노면이 있고 벽면이 있고 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내부의 벽면, 터널의 벽면은 뭐하고 똑같이 해야 되냐면 여기 휘도 기준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 밝기를
그래야 벽까지 밝아야지 우리가 불안감 없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 식별을 위한 배경에 대한 기능도 하고 밝기 변화에 따른 운전자의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터널 조명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터널 내부 휘도 수준 및 벽면의 휘도는 터널 내부 표면의 휘도가 높은 경우 블랙홀 효과가 감소하고 터널 내부의 표면의 휘도가 높으면 블랙홀 효과가 감소하죠. 들어갈 때 대비에 의한 장애물 식별에 대한 감지력도 높여준다라는 거고요. 터널 벽의 휘도는 도로의 휘도는 이렇게 높은 경우에 블랙홀 효과가 없고 감지가 잘 되고 터널 벽의 휘도는 2m 높이까지 평균치가 해당 지점 노면 휘도 여기 어떠한 지점의 노면 휘도보다도 여기 요 곡선이죠. 요 노면 휘도하고 같게 해야 된다. 100% 이상으로 해야 돼. 같든지 더 밝게 하라는 거예요. 벽면을. 그러니까 벽의 휘도가 밝게 하려면 벽의 조도는 내려쬐는 광속의 양이니까 조도는 그냥 조명규 배관으로 그냥 결정이 되죠. 근데 그걸로 하면 안 되고 휘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휘도는 여기에서 반사율이 높아야지 휘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널에 뭐를 설치합니까? 2m까지 타일을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널을 다니면 흰색 타일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고 그거 주기적으로 닦고 계속.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부터 터널에 다니시면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보여서도 이제부터 다니면 저 2m에 타일이 다 있구나. 이게 다 보여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뭐가 돼 있지? 이제 기술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체가. 자, 그 다음에 휘도 균제도. 휘도 균제도도 균제도가 좋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균제도 좋아야 되고요. 벽면의 종합 균제도 0.4 이상이 됩니다. 이 벽에 휘도는 노면 휘도보다 더 밝든지 그대로 가야지 되고 균제도 0.4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차선축 균제도는 0.6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차선축 균제도가 뭐냐면 여기 터널이 있는데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이렇게 쭉 가면서 이 전체가 다 균일하게 밝아야 되는 기준도 있고 차도에는 그런 기준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차선을 하나로 유지해서 갈 거 아닙니까? 터널은 특히 한 차선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차선을 갈 때 이 차선에 대한 균제도가 있어요. 이 차선 균제도가 0.6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쫙 해봤더니 내가 이 차선의 중심 라인을 따라서 내가 뚝 갈 건데 여기에서 조도가 몇이고 휘도가 몇이고 여기서 휘도가 몇이고 이 휘도가 몇이고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그걸 따라서 쭉 가는데 균제도가 최소와 최대의 비 그런 것이 0.6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제도는 원래 평균과 최소의 비도 있고 최대와 최소의 비도 있잖아요. 도로 조명에서는 차선축 균제도다 그러면은 항상 최대와 최소의 비예요. 종합 균제도다 그러면 평균과 최소의 비고 그리고 차선축 균제도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와 최대의 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제도 값은 모든 조각 단계에서 유지돼야 된다. 자, 맑을 때 입구부 조명 다 켜죠. 전체 다 켭니다. 일출일몰 때 끌 수 있어요. 일부 그죠? 야외 휘도가 낮으니까 흐릴 때도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일출일몰등, 흐림등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출일몰일 때 끄는 등, 흐릴 때 끄는 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간 이런 상태에서 이제 끄고 켜는 조명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균제도가 틀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터널 조명은 이렇게 끄더라도 균제도가 확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워낙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조명이 균제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부 조명은 중간에서 야간에 기본부 조명은 야간에 절반씩 끄고 그러거든요. 절반씩 끄면 균제도가 틀어져요. 기본부 조명. 왜냐하면 워낙 듬성듬성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본부 조명은 끄는 조명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균제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밍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높이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다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입구부 조명은 끄는 조명을 해도 되고 디밍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면 돼요. 아무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균제도가 깨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하기 위해서 터널 내부 표면의 휘도가 균등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야간 조명은 입구 접속부에서 정지거리 이상, 여기에서 출구부에서 ESD 이상에서 야간 조명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 이게 출구부 조명에도. 그 다음에 터널 조명이 설치된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접근도로의 균제도 및 글레어 수준과 같아야 된다. 이거는 터널 조명이 설치된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접근도로의 균제도 및 글레어 수준과 여기 접근도로의
균제도, 접근도로의 글레어 수준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터널 안에 야간 조명이 같아야 된다. 같은 수준을 유지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뭐 같은 수준 유지하기가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터널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여기가 이 뭐 도로 조명의 간격은 뭐 한 30m 이상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둥둥 떨어져 있는 것도 균제도를 맞추는데 얘는 뭐 기본부 조명 그거보다 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균제도를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검토는 항상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로 조명용 등기구의 배광은 옆으로 쫙 퍼지게끔 만들어요. 얘가 이렇게 배광이 이렇게 옆으로 샥샥 퍼집니다. 터널 조명의 배광은 옆으로 이렇게 샥샥 안 퍼져요. 그렇게 안 만들어요. 얘는 사실 그냥 한 요 정도만 퍼지게 만듭니다. 이 정도만 퍼져서 그냥 저쪽으로도 다, 옆으로도 다 퍼지게. 이 도로 조명용은, 그러니까 이 도로 축 방향이죠. 이렇게 도로 조명용은 앞으로는 조금 안 가고 옆으로 확 이렇게 퍼지게끔 만드는데 터널 조명은 옆으로 많이 안 가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많이 가요. 벽면도 비춰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다닥다닥 달리기 때문에 그런 배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는 반드시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레어 제한. 글레어 제한이 이 빛이, 이 빛이 운전자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제한이에요. 여기 빛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제한. 그래서 기본부에서 15% 미만이 되게끔 해야 된다. 근데 글레어라는 게 TI 값이라고 하는데요. 임계치 정분이라고 해서 이거 퍼센트로 나타내요. 그래서 15% 미만이어야 된다, 10%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 그냥 의미적으로는 이 눈부심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대상의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한 10% 저감이 된다, 15% 저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게 가장 적당합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식에 대한 의미도 잘 바라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기본부에서 15% 미만 되어야 된다. 이 임계치에 대한 계산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의미는 알 수 있겠으나 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노면 희도가 기본부에서 5칸델라 미만일 때, 그러니까 5니트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또는 5니트 이상일 때, 5니트 이상일 때는 좀 뭐라고 할까, 이 TI 값이 약간 더 커도 된다라는 거고요. 감소 값이. 그 다음에 이 5니트 미만일 때는 감소 값이 또 조금 더 작아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LV와 LR이라는 게 있는데, LV는 뭔가 버티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수평면상으로부터 1도 아래, 일단 LR은 평균 노면 희도고, 여기 있는 LR은 평균 노면 희도, 이 도로의 그냥 휘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LV는 수평선상으로부터 1도 아래로 고정된 운전자의 시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갈 건데 1도 아래로 이렇게 고정자의 시선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저기 멀리 보고 갈 거니까 1도 아래로 살짝 내려가서 보는데, 그때 여기 위에서 보는 그러니까 등기구에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의한 광막 휘도이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내가 어떻게 이걸 측정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당히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차량의 지붕 등에 의해서 여기 바로 위에 거는 가려지잖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멀리의 거는 조명이 내 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위에 거는 가려지잖아요. 차량 천장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어떤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플리커 효과의 규제. 플리커. 자, 이제 조명의 질에서 플리커가 나왔는데, 플리커 현상은 터널에서의 플리커 현상은 개별로 설치된 터널 조명 기구에 의해 생성된 휘도가 있는데, 이걸 내가 공간적으로 통과하면서 변화를 하는 구역을 운행할 때 나타나는 게 터널 조명에서의 플리커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플리커 주파수는 내가 주행 속도 메타 퍼 세크가 있어요. 그 메타 퍼 세크 안에 등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등이 10개가 있으면은 그 구간 안에 등이 10개가 있으면 내가 1초 만에 지나갈 거니까, 그럼 10Hz로 플리커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램프가 있고 없고 이거에 의해서 플리커 발생하니까. 노면 조도가 균제도가 돼도 램프에 의한 플리커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자, 그래서 속도가 60km/h다 그러면은 16.6m/s로 갑니다. 이 가는데 이 16.6m 안에 16.6m 안에 조명기구가 4개가 있다. 4개인가요? 네, 아니네. 4m 간격으로 있다. 그러면 거의 4개네, 그죠? 4m, 4, 4, 16이니까 셋, 넷,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를 차량이 주행할 때 어떤
플리커 주파수가 4.2Hz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속도에 등이 4개가 있다. 그러면 몇 번 깜빡이느냐? 4.2Hz 1초 동안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그러면 피해야 되는 범위와 피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5Hz 이하, 그러니까 플리커도 불쾌감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통 여기는 좀 약간 완만하고 여기 이렇게 완만하지 않아요. 이게 헤르츠. 이 헤르츠인데 여기 가장 불쾌감을 느끼는 게 몇 헤르츠다? 10헤르츠입니다. 10헤르츠. 그리고 2.5헤르츠 이하하고 2.5헤르츠. 그 다음에 여기에 15헤르츠. 15헤르츠 이상에 대해서는 깜빡임이 깜빡 하든 아니면 껌뻑 하든 별로 불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 사이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10이 가장 불쾌하고 요 사이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게 있다. 불쾌감을 느끼는 건 얼마다? 4에서 11Hz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4에서 11Hz는 피해야 된다. 4월 11일로 외우면 된다 그랬죠. 저 같은 경우에 동영상 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4월 11일은 피해야지 되는 거예요. 4월 11일이 무슨 날이에요?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 네, 4월 10일. 그래서 제가 이걸 잊어버리질 않아요. 4에서 11Hz는 피해야 된다. 그거보다 밖으로 벗어나면 괜찮다. 그래서 저를 위한 문제죠. 제가 학교 갈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진짜로. 이따가 보시면 103회에 이게 플리커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특히 터널 조명에서의 플리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썼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이거 수식도 60km로 해서 썼고요. 계산해가지고 터널 상황 딱 그리고 여기에 16.6m다. 등이 4개가 박혀있다. 계산을 해보니 4.2Hz다. 4에서 11Hz 사이는 피해야 된다. 그럼 피하는 방법, 대책도 써줘야죠. 피하는 방법은 등을 간격을 더 넓히든지, 그죠? 등을 간격을 더 넓히면은 헤르츠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4 미만으로 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이 플리커를 일으키는 게 어떤 강원일 때예요? 눈부심이 심한 강원 또는 아주 조도가 높은 강원. 그럴 때는 플리커가 심하니까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여기 플리커가 없는 그런 덜한 형광등 설치해서 다다다닥 설치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LED 조명을 설치를 할 때 뭔가 이게 눈부심이 없는 그런 LED 조명을 설치한다. 그렇게 대책을 이렇게 써줬죠.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4월 11일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나 선물 하나 주시는지. 자, 그다음에 고압 방전등과 같은 소형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뭔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 시간이 20초 이상인 설비 상태에서 4에서 11Hz 내의 주파수 범위는 피할 것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게 4에서 11Hz는 피해야 되고 20초 이상 그게 또 지속되면은 많이 불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에서 11Hz 생길 수도 있는데 짧게 생기는 거는 괜찮다. 근데 20초 동안 그게 쭉 생기면은 매우 불쾌하다는 거죠. 터널에서 20초면 상당히 긴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100km라고 하면 555m 구간. 이런 구간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기본부 조명할 때 계획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경계부 조명이나 이런 데는요, 입구부는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 불쾌감을 느끼는 플리커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닥다닥 가기 때문에 기본부 조명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차 타고 다니시면 이제 이것도 세면서 갑니다. 터널 지나가면 보면, 왜냐하면 이게 딱 느껴져요. 정말 내 차에서 내 차 본네트가 밝고 어둡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1초 이러면서 몇 번 깜빡이는지 이런 것도 이제 체킹하면서 가게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전화하지 마시고, 플리커 때문에 전화하지 마시고, 전화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등을 듬성듬성 켜놔가지고. 근데 천장을 봤어요. 기본부 조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켜놓은 상황이 많거든요.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깜깜하게 확 느껴지고, 어우씨, 이렇게 왜 위험하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몇 번을 갔는데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날만 그렇게 아니라 계속 그런다면 이거 전화해야 돼요. 이거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혹시 그때 사고가 났다. 내가 정말 사고 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재판하면은 내가 이깁니다. 네, 이 재판하면 블랙박스에 다 찍히잖아요. 이 재판하면 내가 이겨요. 왜냐하면 아내가 안 보여서 사고가 났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밤인데 다 켜는 거예요. 밤에 켜야지 이러면서 그냥 밤에 다 켜는 경우 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하면 눈이 확 부셔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유지 관리 잘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사고는 나면 안 되지. 하여튼 조심 운전하세요. 비상조명, 터널 조명에는 하여튼 비상조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중간에 꺼지면 암흑세상이 되니까. 그래서 비상조명이 필요한데, 비상전원에서 순간적으로도 차단하면 안 된다. 정전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조명 시스템에 무정전 비상전원에 대해서 운영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좀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무정전 전원장치 운영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위치에서 비상조명이 10룩스 정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최소 2룩스 정도는 되는데, 이건 룩스로 표현을 했네요. 그죠? 룩스로 표현을 했는데, 룩스에 대한 기준 때문에 여기 이제 터널 평균 조도 한상 계수라는 걸 제가 넣어놨는데, 우선은 2룩스 이상을 유지를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고, 그러면 이 기본부 조명에서 비상등을 선정을 해야 돼요. 기본부 조명 아까 우리가 한 11NT 이렇게 상당히 좀 높은 것 잡았는데, 낮게 잡는 것도 있잖아요. 교통량에 따라서, 설계 속도에 따라서 낮게 잡았을 때, 그러면 저 10룩스를 유지하기 위한 등 개수는 몇 개냐,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정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것들은 내가 비상 라인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 발전기를 둬서 우리 수전 받아가지고, 여기서 터널 조명용 맑음등, 흐림등, 그 다음에 일몰일출등 이런 거 다 회로 다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여기 기본부 조명 보낼 때, 기본부에서 일반 기본부 조명, 기본부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부에서 비상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ATS 써가지고, ATS 써서 여기 기본부 중에서 비상조명으로 가야 되는 거 정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기 공급을 해야 되겠죠. 이 기본부 중에서도 메타 할라이드 등 이런 거 쓸 때, 예전에 고압 나트륨 등 이런 거 쓰면은 또 정전됐다가 저게 안 되잖아요.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UPS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정전이 되면 절차해서 들어가는데도 10초 정도는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도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등을 또 잡아가지고 UPS를 통해서 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부 조명 중에 기본부 조명이 첫 번째 UPS를 통해서 가는 거 개수 쫙 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초 후에 들어오면 되는 어떤 비상발전기에 대한 것도 정하고, 여기 기본부 2, 그 다음에 기본부 3 해가지고 이건 나가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조명을 이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비상조명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발전 설비에 의한 국토부 기준에 보면 KSN 없는데, 자가발전 설비에 의한 비상용 조명은 기본부 조명 밝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라. 그래서 이 기본부 전체의 2분의 1은 뭘로 해라? 발전기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축전지, UPS죠. 축전지에 의한 비상조명은 기본부 조명 밝기의 또 8분의 1 이상은 이 UPS를 써가지고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터널 조명이 수전 설비가, 터널 조명 우리 고속도로에서 장터널들 많잖아요. 수 킬로미터, 5km, 8km 이렇게 되는 터널들 많잖아요. 그런데 수전 용량 얼마 정도 될까요? 수전 용량이 많이 넘어요. 많이 넘으면 1호사 수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이 수전 용량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조명보다는 이 비상용 팬 용량이 많긴 많습니다. 이 화재가 발생하면 재연을 해야 되거든요. 바람을 이게 연기를 빼내야 되니까 그 부하가 크긴 큰데, 아무튼 많이 넘어요. 그래서 전기실도 이쪽 터널이 있으면 이쪽에 전기실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바, 또 이쪽에 전기실 하나,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카바. 양쪽이 큰 산을 통과하기 때문에 시가 다르죠. 군이 다르고 행정구역이 다르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만 안 되게끔 분리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투투나인으로. 그러니까 1호사를 받지는 않고 투투나인으로 분리를 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매우 긴 터널 같은 경우에 여기 고압 팬 같은 게 들어가는가, 이게 고압용 제연 팬이나 환기 팬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데는 이쪽으로 투투나인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전기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압 밴들 이렇게 공급하고, 전기실이 가운데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 터널 같은 데는. 수변제 설비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공사비도 좋죠. 근데 시공하시는 분들 터널을 하세요. 여기 시공하시는 분 안 오셨네. 터널에 대해서 수주를 하면은 많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다른 거보다 많이 남아요. 다른 거보다. 내가 절감할 수, 계획을 잘 세워야죠. 근데 계획을 잘 세워서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포설 이런 것들은 품은 다 정해져 있는 건데,
터널의 케이블 포설이 어디에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트렌치에 줄줄줄줄 깔고 가는 거고, 조명용 트레이에 그냥 줄줄줄 깔고 가는데, 한 번 깔고 가면 막 수 킬로미터씩 그냥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잘 세워가지고 트레이를,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자가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라인을 딱 띄워가지고 그 노면 도로의 차선하고 똑같이 움직이게끔. 이게 이제 기술이 부족하면 이게 약간 삐뚤삐뚤 하거든요. 그런 거는 시공해놓고 검사하러 가면 눈에 바로 탁 보입니다. 가다가 이게 등이 살짝 삐뚤어져서 쫙 가면 눈에 바로 보여요. 수정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도로에 딱 맞게 이렇게 제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포설 쫙 하고, 등기구 차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가 사다리 차와가지고 등기구 탁탁탁 설치하고 하면 가기 때문에, 건축물은 힘들잖아요. 자재 옮겨야지, 여기 설치해야지, 이렇게 설치하고 저렇게 설치하고. 터널은 그냥 계획 쫙 세워놓고 쫙 가면 되거든요. 엄청 많이 잘 할 수 있어요. 시공하시는 분은 터널을 꼭 수주로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긴 한데 업 면허가 없어서. 자, 터널 조명에서의 평균 조도 환산 계수. 자, 이런 조도 기준들이 있으니까 다 우리 노면 휘도로만 계속 얘기했는데, 몇 NT, 11NT, 400NT 막 이렇게 노면 휘도 값으로 했는데, 휘도라는 게 뭐예요? 휘도라는 게 여기 노면이 있으면, 등을 달았으면 여기에 비쳐서 여기 반사돼서 오는 값, 반사돼서 오는데 이 광속 F가 이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반사가 되네. 뭐 이렇게도 반사가 되고 이렇게도 반사가 되고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여기 어떤 입체각에 대한 광소계량이 있잖아요. 그게 광도 아닙니까? 입체각에 대한 광소계량이 광도잖아요. 휘도는 뭐예요? 여기 노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광도 I가 이 노면의 면적에서 얼만큼 광도 I가 나오냐, 이게 또 휘도 아닙니까? 그죠? 이건 기본에서 우리 다 공부한 거잖아요. 이 휘도의 값, 이런 게 휘도 값인데, 조도로 지금 나타냈단 말이에요. 조도는 여기에 그냥 뿌려지는 광속의 량이에요. 그죠? 이 면적에 뿌려지는 광속의 량, 그게 조도인데, 평균 조도로 환산을 할 수 있는 계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휘도는 여기에 재질에 따라서 사실 다릅니다. 그리고 빛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만 반사되면 이쪽으로는 휘도가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장하는 아스팔트일 때, 또 일반적으로 포장하는 콘크리트일 때, 그거에 대한 반사 계수 같은 것들이 일단 표준이 있을 테니까, 그 표준을 적용해가지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광속이 내려오면 어느 방향으로, 또는 우리 차가 진행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휘도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NT라고 하면 휘도가 여기에 내려째는 광소계량이 정해진다, 표준적으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환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1NT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터널의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1NT당 13룩스 정도, 13룩스가 내려오면 1NT 정도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는 한 18룩스가 내려오면 1NT 정도 된다는 거예요. 18룩스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 1NT가 휘도 이 노면의 밝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는 18룩스나 필요하고 콘크리트는 13룩스가 필요할까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하고 반사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사율, 아스팔트는 좀 흡수를 해요. 검정색이잖아요. 콘크리트는 백색이니까 반사를 잘하죠. 그래서 이 NT를 내는데 13룩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에는 뭘로 포장할까요? 터널에 아스팔트로 포장할까요? 콘크리트로 포장할까요? 콘크리트 포장하죠. 그래야지 휘도가 높으니까 광속의 등기구에서 내려오는 양은 정해졌을 텐데. 자, 그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환산해서 가면 되고, 요게 도로 조명에서의 평균 조도 환산 계수가 약간 수치가 달라요. 그 도로 조명의 환산 계수 아까 14.3 말씀하셨잖아요. 그 도로 조명에서는 이게 14.3룩스 정도 되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터널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측정이나 수치 산성이 어려운 경우에 하나여 평균 조도 환산 계수를 실무상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지 관리는 잘해야죠. 조명의 점등 상태 항상 확인해야 되고, 항상 켜져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조명기구 오염 상태 확인해서 청소를 할 건지, 광원이 나갔으면 광원을 교체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조도, 휘도 이런 거를 항상 측정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측정도 하고, 연에서 1일에 측정하고, 청소 및 보수를 한 후에 다시 측정하고, 그러면서 유지관리를 잘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터널 조명의 휘도 분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뭐를 암기해야 된다?
이거를 암기해야 된다. 이걸 암기하면 뭘 알 수 있어요? 일단 구성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입구부, 기본부, 출구부. 입구 접속부, 출구 접속부. 입구부에는 경계부하고 이행부가 있다. 이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휘도는 야외 휘도가 이렇게 밝기 때문에 터널의 휘도도 이 정도 노면 휘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요걸 그려가지고 눈에 순응하고 이거 접목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순응이 여기에서 명순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암순응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원래 암순응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론은 깜깜한 데 들어가서 순응되는 건데, 얘는 뭐 그렇게 그냥 가만 놔두면 수능이 되긴 되겠죠. 하지만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조명을 비춰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능을 고려해서 이렇게 점점 낮게 조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도 이렇게 높여야 된다. 기본적으로 나가고 기준 변경됐기 때문에 바로 그냥 기본부 야외 휘도로 나갈 수 있는데 단 올려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매우 긴 터널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있을 때, 추가적인 위험은 곡선 터널일 때,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자동차 외에 다른 것들이 갈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출구부에서도 올려줘야지 된다 했고, 다시 여기 LTH 어떻게 선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경계부의 휘도 어떻게 선정해요? 조건, 첫 번째 조건, 밖에 조건인데 밖에서 터널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하늘의 비율, 그죠? 20도 원추 내의 하늘의 비율. 그 다음에 내가 남에서 북으로 가느냐, 북에서 남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 다음 방향. 그 다음에 하나는 설계 속도. 이게 100km로 가느냐, 80km로 가느냐. 그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고려해서 표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내려오네요. 내려오는 거는 여기 절반 거리까지는 이 표에서 선정한 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계부 거리에 이 절반은 낮출 수 있는데 몇 프로까지 낮출 수 있다? 0.4, 40%까지 낮출 수가 있다. LTH에.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경계부의 거리는 정지거리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행부의 거리는 몇으로 한다? 20초 주행거리로 한다. 다시 거리 먼저 해볼까요? 출구부의 거리는? 아니요. 그건 출구 접속부. 얘도 정지거리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입구, 이 경계부의 거리는? 얘도 정지거리로 한다. 자, 입구 접속부는 정지거리로 한다. 출구 접속부는 2배의 정지거리로 한다. 조금 더 많이 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한이 200m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휘도, 여기 휘도 곡선이잖아요. 그죠? 곡선. 아까 몇였었죠? 여기 LTH에 곱하기 1.9 플러스 주행시간 T에 마이너스 1.4승. 얘만 좀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 기본부도 표를 보고 하는 거예요. 표에 뭐가 있었어요? 설계 속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했고, 그 다음에 교통량에 따라서 이거 저도 표를 보고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쭉 나간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나가면 되고, 얘를 올려준다라고 하면, 출구부에서 올려준다라고 하면 기본부 정의 몇 배? 곱하기 5배로 해주면 되고, 여기 정지거리에서 출구부에서 나가기 20m 전까지 해서 5배로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 하나 더, 기본부가 매우 긴 터널이어서 주행거리가 30초가 넘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본부 조명을 2분의 1로 그 지점에서 낮추는 거예요. 전체 다 낮추는 게 아니고 30초가 지나는 지점에서부터 2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 이걸로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고려사항, 균제도 얘기하고 플리커 얘기하고 비상조명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쭉쭉 쓰면 매우 우수한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 우수한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터널 조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나온 거 보면은 뭐 휘도 대비 계수를 설명하라고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근데 휘도 대비 계수는 잠깐만, 조명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휘도 대비 계수를 설명하고, 휘도 대비 계수의 비에 따른 터널 조명 방식 세 가지를 설명해라. 일단 휘도 대비 계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우리가 아까 공부한 거 있으면 좀 생각해내셔도 되고, 조명 방식 3개. 어떤 조명 방식이 있어요? 보통 조명, 그 다음에 그렇죠. 프로빔 조명, 카운터빔 조명. 카운터빔 조명, 프로빔 조명.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는지 잘 하시고, 카운터하고 프로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인지를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703 표준에 의해서 기본부 조명, 출구부 조명에 대해서 설계 기준 설명하시오. 그러면 여기 기본부 조명, 경계부, 이행부하고 다 설명하고, 출구부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터널 조명 설계할 때 플리커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103에 나왔네요. 103에 플리커, 터널 조명 플리커. 이거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전부 다 그냥 일반 조명 플리커에 대해 썼거든요.
터널 조명에서의 플리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죠? 느낌은 같지만 개념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터널 조명 설계 시 터널 구간의 노면 희도 선정 방법, 이거 구간 전체의 노면 희도 선정 방법, 요거 선정 방법 다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준의 터널 조명 기준에 대하여 개정 전후의 사항을 비교하고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가 개정 전후냐면 이 당시에는 2011년도에는 여기 부분이 개정이에요. 경계부, 이행부, 완화부가 있었거든요. 완화부가 사라졌습니다. 명칭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던 거고, 지하차도 설계 시 수능, 이거 이렇게 지하차도도 이렇게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수능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터널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제가 별표는 안 쳤어요. 이게 그래도 한 10문제 정도 나왔으면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텐데 별표는 안 쳤고요. 가끔 이렇게 퉁퉁퉁 나옵니다. 13, 14, 15, 16, 17, 18, 19도 안 나왔는데 누군가 이제 또 터널 조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또 이제 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조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항상. 이제 앞으로 예전보다 지금 조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